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해에서 공인중개 사무주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권의 부동산 동향하고요. 또 2021년 6월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제도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도 원주 부동산 분양 상황이라든가 매매 동향, 경매 물건, 또 부동산 점포 입점이라든가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한 내용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번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로 부동산 임해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계속해서 거래가 좋다고 하는데 원주권의 부동산 거래는 어떻습니까? 좀 활발한 상황인가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들 위주로 이제 외집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셔서 네. 거래 추세가 굉장히 가파른 곡선을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외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매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로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그 기대 심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 부분은 지금 완만하게 아니면 곡선은 조금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도시에 이제 이지도원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분양되는 게 5월로 이제 이전이 됐거든요. 기업도시요? 예, 네. 거기도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가만 고객님들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추후에도 이제 나오는 아파트들 물량으로 봐서는 그 외집분들뿐만 아니라 원주 지역에서도 지금 거래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 고객님들이 많으십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방송할 때 원주권 미분양 아파트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미분양 아파트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추후에 시작되는 신규 물량의 아파트들 분량만 지금 현재 남아 있고요. 근데 원주 지역에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없어진 추세입니다. 그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이제 주인이 없는 아파트들, 즉시 이제 준공후의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인데요. 지금 현재 한 최근 10년 사이 이제 공사 완료 후에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처음으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소진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거의 이제 부동산 아파트가 미분양 됐던 물량들이 이제 외지에서 소화되면서 지난번에도 다 이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원주 지역의 동향은 그 외지에서 바라보는 원주권의 투자 심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에 한 4,000건이 넘는 그 아파트 물량들인데요. 그 전국에서 이제 경기, 인천에 이어서 전국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이. 거주 지역 외에도 이제 투자 물건으로 이제 원주 지역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고, 그 거주에 이제 강원 지역의 이제 아파트 이제 매입 현황으로 보면 한 4,000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에서 이제 외집분들이 원주를 보는 어떤 성향이라던가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다 보니까 원주 지역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다음 가수요자분들도 지금 많은 추세입니다. 네네. 아, 경기 인천에 이어서 원주가 네네. 강원권으로 봐야 됩니까? 네, 원주 강원권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수도권 이제 인접 원주 지역입니다. 네.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런가요? 네네. 특히 이제 소형 아파트 많이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네네.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일전에 이제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강원도 이제 원주 지역, 춘천, 강릉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
지역이지만 아직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들, 투자에 대한 어떤 세금 부분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강원도 지역에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고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원주 지역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24평 기준으로 해서 뭐 7평, 뭐 8평짜리 이제 소형 아파트들, 그다음에 빌라라던가 아니면 이제 재건축에 이제 가능성 있는 아파트들은 외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투자 가능성이 5억 미만으로 이제 투자를 했을 때 대출을 활용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임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보는 원주 지역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가능성을 보고 오래된 소형 아파트들 집중 투자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권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궁금하신가요? 예, 주변에 경치 좀 좋고 농지 매입을 원하는데요. 네네. 토지 투자 조건과 투자 지역으로 추천할 만한 곳이 있는지요? 그리고 지역은 상관없어요. 지역은 상관없으세요? 예, 강원도권이면 되겠습니다. 네네. 혹시 농사를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집도 지으시면서? 네네네. 지금 강원도 지역이 그 외곽에서 보시는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방송상에는 지명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사업에 이제 그 농사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농사에 지원되는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마다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다 금액을 주시는 게 아니라 대출에 대한 부분이 저금리로 이제 제공을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초보 이제 농사를 지으시거나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귀농이 끝난 후에 이제 빚으로 이제 남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주변 풍광이 이제 좋다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농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만약에 이제 집을 지으실 수 있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농사 같은 경우는 토질의 이제 일조량이라든가 농업 용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많이 투자하시는 부분에 염두를 해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농사 지으시고 귀촌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농사를 지으셔서 리스크가 3년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 자금력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네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지금 그 농지 전용 허가 제한 적용 범위 그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농지 전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농림 지역이라던가 관리 지역이라던가 이제 그 용도 지역이 따로 있어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전용 허가에 대한 그 제한의 이제 적용 범위는 생산관리 지역이라던가 보존관리 지역이라던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적용이 되고요. 이 용도 지역의 해제로 인한 그 행위 제한에 대한 부분은 그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 지역이 이제 해제로 농림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관리 지역으로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보전 관리 지역으로 행위 제한을 받으시기 때문에 보전 관리 지역의 건축 행위라던가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즘 재건축 관련한 소형 아파트 매지에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원주권에서는 어느 지역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아파트 더 살고 계시면서 한 채 있는데 한 채 더 구입은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6월, 올해 이제 6월부터 바뀌는 네네. 제도가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주택자에게 강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 세법적인 부분인데 네. 세무사님이 이제 더 자세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적으로는 매도하셨을 때 매입하셨을 때 어떤 세금 부분이 가장 중요하셔서 간략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되면 기본 세율의 한 10% 정도가 인상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미만일 때 대부분 한 70% 정도 그리고 2년 미만일 때는 60% 정도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금 부담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양도세를 이제 회피해서 매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량으로 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저렴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실 수도 있고 임대사업자나 이런 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들한테도 좋은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에게는 뭐 그다지 혜택이 없지만 저희 주거 목적은 실수요자 위에도 이제 투자 목적이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금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전문가에게 이제 상담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다주택자인 사람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이제 인상되는 부분이 인상됩니다. 있기 때문에 네네. 이왕 파실 거면 6월 1일 이전에 네네. 팔아야 네네. 세금 네, 맞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다. 네네네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임대를 들어가고자 할 때 신고제도가 도입됐는데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생겼다고요? 이건 네. 어떤 제도입니까?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계약 체결을 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전세라던가 월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체결 후에 계약 체결 후에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대리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했을 경우는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이런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하고 이제 임대 기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기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변동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을 적용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은 신고 대상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6월 이전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직 적용이 안 되어지고 신고 있고요. 의무가 없다라는 6월부터 말씀이시죠?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서 6월 1일부터 이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 혹시 지금 뭐 원주권에서 다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매물이 좀 지금 나오는 상황인가요? 지금 매물이 어떻습니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많이 접수가 되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팔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지금 원룸에 대한 부분이 투자를 또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이제 높은 편에 의해서 이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월세가 50만 원대, 그다음에 1, 2년 상간에 또 하향 조정이 돼서 뭐 30만 원대 초반 그 이하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물량을 확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신축 건물에 대한 그 수익성도 보지만 주변의 입지 조건도 꼭 보셔야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의 감가상각을 꼭 생각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세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감면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추후에도 뭐 10년, 20년 어떤 정권이 어떤 추세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하셨을 때 어떤 이런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지금 고려하실 때 이제 조금 생각하셔서 고민을 투자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군요. 네네. 6월이면 이제 다다음 달이니까 얼마 네네. 남지 않았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아파트 물량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 주택 물량이 많습니까? 지금은 아파트 물량하고 그 다가구 주택 물량이 거의 이제 대등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수요자분들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가수요자분들이 투자를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수요자분들은 전입신고가 일단 안 되고 2년 거주 목적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월세를 끼고 매도로 이제 전향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다가구 주택 중에서 이제 원룸 주택이라든가 상가 원룸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비율이 거의 비등비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혹시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 네. 주택 가격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좀 떨어질 수 있나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공급 수요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가 줄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도 물량이 없게 되면 가격이 상승되지만 근데 지금 가격이 좀 오른 상태라면서요? 지금은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고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구간만 올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낙후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 오른 것이 아니라 네. 원주권에서도 네. 편차가 어떤 아파트는 올라갔지만 어떤 아파트는 또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집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투자를 하시지만 원주 지역에서는 가격보다는 이제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걸 보시고 그렇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통행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 또 2021년 6월부터 여러 가지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매 제한 위반 시 10년간 또 입주 제한에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전에는 이제 위장 전입이라던가 그런 그 편법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셨었는데요. 이제 입주하기 이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가 뭐 취소, 이틀 이상의 방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입주를 하는 조건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사전 방문이 이제 한 달 전까지 이제 방문이 필요한 사항을 제공을 해야 되고, 제공이 없을 때에는 또 리스트에 올라가게 돼요. 그 일반 하자 중에 그 교란 행위로 해서 10년 동안 입주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시행되고 있지만 전매 제한에 이제 그 위반되었을 때 이제 별다른 이제 제재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간 이제 청약에 대한 자격 박탈 조건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주 제한에 대한 그 제도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 전입을 잘못했다가 이제 발각이 되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내 청약 통장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위장 전입을 하게 됩니까? 청약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지역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직장이 서울에 있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경기도권이라던가 강원도권이라던가 그러면 전입만 이제 식구들 중에 하나만 전입을 빼놓는 거죠. 네. 위장 전입은 난 살지 않고 있지만 세를 주면서 내가 전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월세로 들어온 이제 그 월세를 좀 깎아주면서 세입자분들한테 이제 전입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스트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친인척 누구가 산다던가 이런 부분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이제 다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 뭐 저희가 이제 법률 상담을 통해서 보면 이 분쟁도 참 많다고 하는데, 요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가 좀 보완이 됐다고요?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됐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공급업체가 도급업체라던가 이제 민간업체라던가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공동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 부동산을 사는데요. 밭 있잖아요. 밭. 네. 예. 그거는 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바뀌고 있는 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주말 농장으로 살 수 있었던 외집분들이 살 수 있었던 이제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하 이제 이게 그 면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농장도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때문에 이제 농지증 발급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제재 사항이 들 수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외집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됐었습니다. 경자유전의 법칙에 대한 부분이 약간 이제 조금 완화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일전에 뭐 LH라던가 이런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는 농지 취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제재 사항이 좀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표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사는 건 문제가 없으신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의 그런 차이는 세금 혜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10년 보유했을 때 3년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밭은 뭐 7년인가 뭐 몇 년 있다 8년입니다. 네. 예. 세금이 안 나오는데 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외집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내지는 단기 투자를 하셨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세금 부분들이거든요. 8년 보유에 대한 부분은 농지를 정말 직접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거나 그 근거 자료가 명확하다라고 그러면 또 이제 추후에 법이 또 이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 주말 농장에 대한 취득이라던가 어떤 농지 취득이라던가 전답에 관련된 것들이 좀 제재 사항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 투자를 하실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파셨을 때 투자하시고 뭐 매각했을 때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는 고려 사항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매각하셨을 때 추후에 그런 부분이 변동 사항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1640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대학생이 2년 전에 계약 후 1년 만에 군에 입대를 한 상황인데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대학생이 2년 전인데 1년 전에 군입대를 하셨죠.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군대 입대를 한 상황이라고요? 일단은 요거는 그러니까 1년만 살고 1년은 못 살고 이제 군대 입대를 한 상황인데 계약 기간이 안 됐으니까 전세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민사적인 부분인데요. 2년 계약을 하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관례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건물주하고의 어떤 성향 부분인데 그냥 뭐 다른 부분을 내가 세를 놓고 나가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임대 기간을 맞춰라 이렇게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이제 건물주분하고 어떻게 상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대체를 하게 되면 그때 전세금을 내줄게요라는 건물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통화를 한 내용을 제가 전혀 몰라서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 상담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이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있으니까. 집은 이제 비어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대신 들어오면 그 전세금을 주인이 받아서 다시 이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법.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만약에 집주인이
계약 기간 1년을 더 기다려라. 네, 그런 경우도 1년 있고. 뒤에 지급하겠다. 네, 네. 이래도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일단은 계약 기간이 2년 기간이라는 계약의 문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서에 대한 부분이 계약대로 이행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사정이 있는 부분인 거니까 네. 건물주하고 이제 잘 협의하셔갖고 해결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채권 채무에 대한 금액이 이제 오고 가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다시 문자로 남겨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계로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 알아보고 있습니다.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원주권의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바뀌는 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이 많아서 많은 그 법적인 제도가 보완됐다고 하는데 이 말씀 듣다가 말았죠.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이제 원주 지역에서도 있는 일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공급업체와의 이제 그 사업 주체가 뭐 도구업체라든가 이런 사업 주체에 따라서 조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하시기 45일 전까지 그 입주 예정자에 대한 어떤 그 최소 이제 이틀 이상 방문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과 그다음에 이제 사전 이제 방문 한 달 전까지 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일반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그 보수를 하신 다음에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입주 전에 예를 들어 입주 후에 어떤 하자 보수가 일어날 수도 있죠. 사용하시면서 나오는 부분들 모를 수 있죠. 입주 그렇죠. 전에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주 업체에서 이제 그 도배하기 전에 어떤 내부 상태라든가 이런 게 주거하시면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동대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이제 관리사무실 이제 그 사업 주체에 이제 권유를 하시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45일 전까지 네네. 입주 예정자가 최소 이틀 정도는 방문해야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래야 이제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틀 이상 방문을 했는데도 모르고 모를 수 있죠. 네,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겨울 계절에 따라도 다르실 수 있고, 그렇죠. 겨울은 이제 결로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 주체에 공고한 부분은 입주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게 완벽하게 다시 이제 재점검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이제 강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요건과 안전 진단 이 부분도 좀 강화됐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좀 보완됐습니까? 일단은 투기과열지구 이제 원주 지역은 아닌데요.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거나, 그 투기과열지구 내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을 신청한 후에 이제 공고일 기준으로 2년간 실거주를 해야만 조합원으로 이제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년은 이제 합산 거주 요건이지 이제 연달아 2년 동안 거주하는 필요는 없고, 근데 일단은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거주를 했다라는 내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작성하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작성하는 목록에 작성을 하시지 않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2년 동안 거주한다라는 어떤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당이 안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굉장히 강화되었어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 외지에서 많이 투자를 하신다면서 몇 채씩 또 산다는데 그건 그렇죠. 그럼 불법인가요? 불법에 대한 부분은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한 거는 불법이 안 된대요. 실제 이제 2년 거주에 대한 부분은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이매수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권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의 농촌지도사 모시고 밭작물과 과수작물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